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해봅니다. 최근에 경남 상공인들이 원전 정책에 재검토를 바란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원전 폐쇄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 그리고 한일 무역 마찰 등으로 경제가 더 어렵게 나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경남 상공인들이 원전 재검토에 나섰기에 원전에 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 먹은 지는 오래되고 또 지구는 온난화되면서 여름이 되면은 하절기에는 폭염에 몸살을 앓고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혹한의 추위로 삶을 살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기후 변화가 극심하고 이상 기온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고 먼저 힘들어하는 것은 빈곤층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이면은 대한민국 최대의 화력발전소인 삼천초 화력발전소 하동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때에도 30년, 길게는 50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입니다. 미국은 원전 88기를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인 40년에 20년을 더해서 연장해서 원전을 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동 중인 원전의 99기 90%가 40년 이상 20년 연장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80년까지 연장 운전 하자는 여론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 원전을 폐기했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백두산 근처에 원전을 설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 쪽은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원전을 갑작스럽게 폐기합니다. 원전을 폐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인재들이 원자력 학교를 지원했거나 또 그걸 졸업을 했는데 이 학생이 원전 폐지할 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 사업으로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갔는데 그 인재들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사장이 되게 됩니다. 사장만 될까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조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 대한민국은
우선 협상 대상에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를 우리가 했는데 그 정비업을 우리는 반쪽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전 폐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을 폐기하는 국가 중에서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국의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폐기를 하면서 세계 원자력을 수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유율배반적인 모순된 행동에 우리의 원전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원전을 수입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원자력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의 인프라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독일 뮌헨에서 이색 시위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솔직해지자는 슬로건인데요. 이분들의 이 환경학자들입니다. 환경운동가들과 환경학자들의 그 이색 시위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초미세먼지가 원자력 중금속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본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닫았던 원자력까지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때 사망은 1명, 4명이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지진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그 병원 인프라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유엔 과학위원회와 WHO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으로 인해가 세계가 원전에 대한 주목을 받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대체 에너지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강원도에 이 수력발전소를 건립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남 하동에 발전소를 건설을 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중지되었습니다. 경북의 발전소는 아직도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LNG 모든 발전소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육상 해상을 막론할 것 없이 다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전은 적자를 내는 대표적인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이 되면서 그 원자력에 대한 우수한 인재들과 그 노하우가 사장이 되고 해외로 진출해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오래 기간 있다가 만약에 다시 정권이 바뀌고 원자력을 다시 추진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여당 내에. 저는 그분들의 그 주장이 좀 더 확산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라늄 위험성 이런 것은 빌 게이츠가 말을 했습니다. 핵신을 통해서 원자력의 위험성은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는 원자력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의 과학으로, 현대의 이 문명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걸 또 보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남 상해 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정부에 건의한 원전 정책 재검토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